그 다음 그런거 1, 2, 3을 출력하겠다. 이걸 그냥 실행하면 1, 2, 3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하면 돼요. 지금은 대신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줄바꿈이 들어있다면 모양은 어떻게 되는가? (1, 2, 3이) 이렇게 줄바꿈 돼서 나오겠구나. 가능하시죠 이거 지금?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모양은 어떻겠구나는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알겠죠 사실. 대신에 그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되고요. 보시면 중간에 더 띄어쓰기했죠 얘는. 왜냐면 그냥 줄바꿈이 더 많으니까, 단순히 강제로 줄바꿈 해주는 것 뿐이니까요 얘는. 그래서 녀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중학교 수학 시간이에요. 중학교 때 배우나? 초등학생 때 배우나? 미지수? 그 왜 함수 만들 때 있잖아요. x 플러스 y는 10이고 뭐 이런 거. y 값 y는 뭐 저거 해서 그 미분 적분 하는 것까지 이 내용에 있어서 미지수를 사용을 하죠. 방정식 문제 풀 때. 저는 그래서 x에다가 10, x는 10 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미지수 x가 있고 얘는 이제 10이래요. 자, 제가 여기다가 x 출력할래 라고 하면은 얘는 뭘 보여줄까요? 10 x. 보면은 쌍따옴표가 빠졌죠. 이때는 10이 맞아요. 대신에 쌍따옴표가 있다면 그냥 x를 보여줄 건데, 자 이렇게 하면요 15 아니면 x 더하기 5. 얘 15가 맞는 거죠. 그죠?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쌍따옴표가 없잖아요. 맞죠? 그냥 이 개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바에서 이 미지수는 변수라고 해요. 변수. 변할 수 있는 수라고 해서 그냥 변수인데, 파이썬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파이썬을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바는 그게 안 돼요. 이 변수는 일종의 저장 공간인데요, 이 저장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에서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쓰기 전에 만들어 놓고 써야 돼요. 미지수를 그냥 갖다가 쓸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미리 마련을 해놓고 그 다음에 쓰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x는 5, 뭐 y는 3, x 더하기 y는 8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들어 놓은 이런 미지수, 즉 변수를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x라는 이런 변수를 사용하는 시점은 만들기 전이네요.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 했으니까 얘가 먼저잖아요. 이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만들어 놓고 나서 써야 되는 게 규칙입니다. 이 모양은 가능하고요, 이 모양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변수를 만드는 행위를 변수 선언이라고 해요. 얘를 이제 풀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어도 조금 아직 덜 숙달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X라는 공간을 만들겠다 라고 읽으면 됩니다. 여기서의 공간은 변수라고 읽으면 되는 거고요. 이 공간은 저장 공간을 말해요. 저장 공간을 만들겠다. 대신에 이 저장 공간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X라는 이런 공간은, 즉 변수는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어떠한 박스처럼 작용을 해요. 이런 상자가 있다면 제가 여기다가 그냥 10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까보는 거죠. 이 상자 안에 뭐 있었지? 까보면 10이 들어있는 상태였잖아요. 그죠? 시점별 그리고 상태별 그런 저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라는 공간에, 즉 변수에 12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읽으면 돼요. 이게 풀로 해석이 안 되면은 객체, 뭐 클래스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좀 꽤나 많이 혼동이 올 거예요. 풀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여기 보이는 이런 이퀄 마크 있죠? 이퀄 마크는 이 녀석에 해당합니다. 대입을 의미해요. 대입, 할당. 같다가 아니에요. 같다는 이렇게 씁니다. 자바에서 같다가 아니라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 있는 변수에다가 넣겠다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풀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X라는 공간에 우변에 있는 이런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직역한 겁니다. 대신에 여기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X를 만들 당시에 int라고 해놨잖아요. 인티저의 줄임말이고, 인티저는 정수형이란 뜻이에요. 정수. 그러니까 0을 포함한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또는 1, 2 이런 수들. 그래서 X에는 int만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정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양의 정수든 0이든 음의 정수든 상관이 없는데 정수만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안 돼요.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X라는 공간에 10.6이라는 값을 넣겠다죠. 근데 X는 애초에 정수만 넣기로 했잖아요. 근데 얘는 실수죠. 소수점 있는 거. 실수값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게, 오직 정수만 넣을 수 있는 X라는 공간을 만들겠다 라고 읽어야 돼요. 일종의 제약사항이에요. 이런 건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0 이건 음의 정수니까, 0 이것도 정수니까 상관없어요. 10 이것도 정수니까 상관없는데, 여기다가 이런 문장 또는 뭐 문자 이런 건 되지 않아요. 그냥 정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없어도, 이 말이 지금 없어도 그냥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두 줄이 보인다면. 그래서 얘는 아까 왜 안 된다 그랬죠? 선언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뭐라고 합니다. 얘네 지금 세 번째 줄에서 뭐라 하고 있잖아요.
cannot find 심볼이라고 해요. 변수 x가 없어. 근데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얘가 위에서 아래로 읽어드리는 이 시점에는 x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 다음 줄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콘솔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출력하라고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이런 건 가능합니다. 한 줄에 쓰는 건 가능해요. 얘는 만들고 넣은 거고, 얘는 만들자마자 넣은 거고. 얘는 초기화라고 해요. 이니셜라이즈드라고 하는데, 값을 이제 넣는 과정을 초기화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는 15가 나올 거고요. 맞죠? x는 뭐 15라고 해놓고 똑같은 말을 쓰면 이때는 20이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이거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x라는 공간에 15를 넣겠다. 얘는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공간을 만들고 10을 넣겠다. 여기서 말하는 10, 이런 15 이런 애들은 데이터예요. 그냥 일반 데이터, 정수 데이터, 숫자 데이터. 이 위에는 있는데 아래는 없는 과정이 있죠. 뭐예요? 만들고가 없잖아요 지금. 왜냐면 이미 한번 만들어져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맞죠?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보세요. 이것도 그냥 그대로 복수를 했을 때 지금 보면은 int x 두 번 했잖아요. 얘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뭐라 합니다. 변수 x는 already defined야. 메인 메서드에서.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미 있어잖아요. 중복 선언은 허용되지 않아요.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죠. 같은 이름의 변수는 다시 선언할 수 없고, 얘는 가능합니다. 얘는 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기존에 있는 변수를 활용한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시면 얘는 지금 허용이 안 되겠죠? 중복 선언이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자, 위에서 아래로 오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지금 x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다 달라요. 맞죠? 지금 1, 2, 3, 4는 시점의 차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니까 1번 시점이 먼저 일어났을 거고 4번으로 갈수록 나중에 일어난 일이 될 거니까요. 그죠? 시점 판단을 잘 해봤을 때 여기서의 x는 변수 취급이고요. 여기서의 x는 이건 x로 봐야 돼요? 아니면 10으로 봐야 돼요? 10이죠. 공간으로서 작동하지 않아요. 이때는요.
이때는 공간에다가 15를 넣겠다니까 변수로서의 x가 맞네요. 이때는요? 이때는 15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규칙 하나. x라는 공간 안에 지금 10 한 번 넣었고 15 한 번 넣었잖아요. 이런 모양은 불가능해요. 변수는 크기가 굉장히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값을 한 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꽤나 중요한 규칙이에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4번 시점에 x 안에 10도 있고 15도 있다 일 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얘는 15를 보여줘야 돼요, 아니면 20을 보여줘야 돼요?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원래 있던 10은 덮어쓰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x를 그냥 15라고 편하게 봐도 되는 이유는 얘가 나중에 등장했으니까, 시점상 나중이니까. x 안에 10이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다가 15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원래 있던 10은 비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 규칙이 있으니까요. 변수 안에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다 라는 규칙 때문에. 대신에 여기서는 10이 맞죠. 왜냐면 15가 들어오기 전이니까요. 지금 전과 후를 잘 따져야 되는 게 시점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일어났는가,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얘를 또다시 이렇게 복붙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망가져 있어요. 이대로 실행해도 뭐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좀 고쳐주는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틀린 모양이죠. 지금 얘네끼리는 전부 다 두 번씩 감싸졌기 때문에 같은 위상이어야 돼요. 이렇게 같은 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을 잘 보면 15, 줄바꿈 20 이렇게 나왔잖아요. 두 줄이 나온 이유는 얘가 두 개니까. 맞죠? 이거 하나당 한 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 등장하는데 어떨 땐 변수고 어떨 땐 값이란 말이에요. 구별을 쉽게 하는 방법은 이 이퀄 마크를 찾으시면 돼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을 때는 변수,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을 때는 값.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퀄 마크 오른쪽이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 이퀄 마크 찾자면 없잖아요. 얘는 이퀄 마크 찾으면 이퀄 마크 기준 왼쪽에 있죠. 그때는 공간, 얘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니까 값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 있지를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이 안에 지금 뭐 있어요? 10 들어있죠. 그냥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때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으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작동을 하겠네요. 이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다랑 왼쪽에 있지 않다랑 다르다는 거. 그죠? 이거 오른쪽에도 없고 왼쪽에도 없잖아요, x라는 말이. 대신에 예외는 있어요. 이런 거. 얘도 잘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x는 지금 이퀄 마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에도 없죠. 근데 얘는 변수예요. 왜냐면 선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선언할 때를 빼고는 이퀄 마크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지 아니면 왼쪽에 있지 않는지
요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도 몇 가지 있는데 숫자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변수명이라고 합니다. 변수의 이름이 숫자로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숫자로 시작해도 안 돼요. 대신에 중간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고요. 숫자가 끝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변수명은 단어 뭐 이런 거 x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얘가. 그죠? 나러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그죠? 얘가 해석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실행하면 얘가 뭐라 할 거야? 지금 여기 보시면은 x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x는 여기서 등장한 적이 없잖아요. 만든 적이 없죠. 만들 거 써 라고 얘가 뭐라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만들었는데 x 이런 거 어떻게 써?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려면 이거 그냥 보기만 하려고 해도 이런 건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이제 무수히 많이 눌러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얘는 온라인 툴이라서 속도가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끝나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링크 하나 걸어드릴 건데요. 이런 온라인 툴 말고 실제로 우리가 쓸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을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이 현장에는 다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도 얼마 안 걸려요, 설치하는데. 대신에 집에 가셔서 그 해당 각자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나 뭐 노트북에 깔아놔야 되잖아요. 그걸 깔 수 있게 제가 설치법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 쓸 거예요. 일단은 늦어먹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렸고, 다시 돌아와서 자, 맞춰보세요.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10이 나왔어요. 이유는? 출력문 2개 있고 중간에 값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중간에 만약에 값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x 안에 들어있는 값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시점상의 차이 때문에 얘네는 다른 값을 보여주겠죠. 이렇게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요, 아까 안녕하세요는 쌍따옴표 안에서 출력을 했죠. 얘는 이퀄 마크 왼쪽 오른쪽 이런 거 없어요. 쌍따옴표 안은 그냥 문장 그 자체예요. 쌍따옴표로 감싸지 않았을 때는 이 안에 뭐 들어있지? 변수냐 뭐 또는 값이냐를 따져야 되는 건데, 쌍따옴표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면 이때는 그냥 문장 x 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x, 이때 당시 x, 이때 당시 x는 다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해보자면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이때 당시 1, 2, 3이랑 이때 당시 1, 2, 3은 다른 무언가일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실행을 했어요 제가. 그럼 당장 뭐라 그래요 얘는? y 이딴 건 없다 뭐라 하죠. 지워볼게요. 실행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결과의 차이가 좀 있죠. 순서대로 이 순서잖아요. 맞죠? 이때는 x 안에 들어있는 10을 출력을 해준 거고요. 이때는 그냥 문장 x. 근데 방금 전에 y는 제가 만든 적이 없어서 뭐라 했었어요. 맞죠? 만든 적이 있다면? 내가 뭐라 그래요? y는 이니셜라이즈드 초기화되지 않았다. 즉 값이 넣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냥 출력은 안 되네요. 이런 변수 출력에 있어서. 그죠? 이거 값 없으면 뭐라 할 거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잖아요. 방금 경우랑. 근데 값을 넣었으므로 이런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선 10이고 여기선 x예요. 근데 이 밑에 거 보면은 여기선 1, 2, 3이고 여기선 1, 2, 3이잖아요. x가 만약에 없다면 이때는 뭐라 하는 게 당연하겠죠 지금. 근데 숫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숫자는 그냥 출력이 돼요. 맞죠? 딱히 뭐 정의해야 되는 것도 없고 저 그냥 숫자는 숫자일 뿐이니까. 대신에 여기서 1, 2, 3 여기서 1, 2, 3 둘 다 123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둘의 입장이 같아요. 똑같이 보여요 우리 눈에는. 대신에 이렇게 연산을 해보면 둘의 정체는 좀 다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첫 번째 거는 그냥 이어 붙인 거고, 두 번째 건 어때요? 그냥 더했죠 진짜로.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그죠? 위에는 그냥 문장인 거고 아래는 숫자인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타입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얘는 그냥 문자형 데이터인 거고 얘는 숫자형 데이터인 거여서 그런 거예요. 그냥 문장끼리 더하면 이렇게 이어 붙이는 거고 숫자끼리 더하면 그냥 진짜로 더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는 방금 1, 2, 3 더하기 4, 5, 6이랑 입장이 똑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1, 2, 3, 4, 5, 6 한 거랑 똑같잖아요. 1, 2, 3 더하기 4, 5, 6 이렇게 하면 문장 더하기 문장이니까 뭐가 써있든 상관없이 이렇게 붙여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냥 한마디로 해서 문장 더하기 숫자를 한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한 걸 한 거죠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장은 문장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더해야 맞는 것 같은데 문장 더하기 숫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바는 이걸 허용을 해줘요. 근데 또 파이썬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마다 좀 특징이 달라요.
문장 더하기 숫자를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또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는 여기서 10은 진짜 숫자 10인가? 문장 더하기 문장은 그냥 이어 붙이는 거였고 숫자 더하기 숫자는 진짜로 연산을 하는 거였는데 문장 더하기 숫자를 했잖아요. 그죠? 덧셈을 하려면 이렇게 연산을 하려면 타입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끼리 타입이 맞아야 된대요. 얘가 숫자가 되는 게 나아요? 얘가 문장이 되는 게 나아요? 숫자가 낫죠. x는을 숫자로? 모르겠어요. 10을 문장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문장이잖아요. 이게 내부적으로 한번 이루어지고 나서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생략이 되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x는 30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왜 이렇게 나와요? 그죠? 방금 전에 타입이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이 기본 연산 순서란 말이에요. 얘네끼리 더하는 게 먼저인 거죠. 이만큼 더하고 싶대요. 그럼 제일 처음에 일어나야 되는 일은 이렇게 타입이 맞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해되시나요? 얘가 이렇게 변하고 나서 얘네끼리 더하는 게 먼저니까 이런 결과를 먼저 얻겠죠. 그리고 남은 걸 보니까 어때요? 모양이? 또 문장 더하기 숫자네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더하기 문장이니까 옆에다 써줘야 돼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연산 과정이 내부적으로 일어납니다. 숫자가 문장이 되어야 연산이 가능하다 였잖아요. 방금 전에 알아낸 거는. 그렇죠? 안녕 30이라는 값을 얻고 싶다면 얘가 먼저 되면 되겠네요. 이건 수학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뭐 2 더하기 3 곱하기 5 하면은 얘네 먼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싸면 이거 먼저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이러면 30이라는 결과를 먼저 얻고 얘를 문장이랑 더할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여기서 잠시 끊고 나머지는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전으로 돌아와서 얘네끼리 더하면 문장 더하기 숫자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문장 옆에다가 숫자가 아니라 이때는 문장이 됐을 이런 과정이 한번 들어간 10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x라는 변수의 값이 바뀌면 여기도 알아서 바뀌게끔 하고 싶어요. 지금 얘가 10인 거랑 여기 10을 써놓은 거랑은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여기다가 15라고 쓰면은 출력은 이 한 줄이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15라고 나오는 게 다니까. 저 얘가 10이건 말건. 그래서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러면
이때 x는 변수가 아니라 값일 거기 때문에, 왜냐면 는 왼쪽에 없으니까요. 얘가 이렇게 바뀌면 여기도 알아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더하는 숫자 자체가 바뀐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5고 x, y는 10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누르면 x는 5, y는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그냥 문장인 거고, 얘네들은 값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래 문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수정 가능 지역, 수정 가능 시작, 끝. 출력이 x는 10 그리고 y는 5. x는 5 들어있고 y는 10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떤 코드 수정을 해서 이런 결과를 보여달래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이 안쪽에서만 코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y로 고치고 여기를 x로 고치면 사실 끝나는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정 가능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얘는 뭐냐면 이 두 문제, 얘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의 문제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 뭐 이런 설명은 지워도 되고요. 이렇게 비슷한 형식의 무언가가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정 가능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만 해결을 해야 되고,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뭔가 추가한다거나 변경을 한다던가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가져와서 푸시되 조건이 붙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그 조건을 잘 지켜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